네, 화이트데이 오늘은요, 집중 분석으로 갑니다. 수익을 달달하게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스몰캡 안에서 이 시간에 발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주 모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도 이 안에 꿀팁들이 있을지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네요. 이준석 한양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몰캡 발굴에 굉장히 또 진심이신 연구원님께서 네. 또 오늘 가져오실 종목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새로운 종목으로 두 종목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굉장히 각계전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몰캡 성장주 안에서 어떤 포인트로 종목들 보고 계세요? 최근 여의도에서 여러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섹터 중 하나가 최근에는 화장품, 미용기기 좀 산업이 좀 관심이 좀 뜨겁게 일구고 있습니다. 2025년 좀 3월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에서 2024년에 대한 실적 리뷰와 함께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2025년 성장 전략에 대해서 뭐 콥데이나 IR 행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가 화장품, 미용기기, 의료 섹터인데요. 10년 전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 실적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도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는 과거 10년 전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화장품들의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제품력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제 SNS를 통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K-팝으로 비롯된 이제 K-컬처, K-푸드처럼 이제 K-뷰티도 이제 단일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이제 글로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좀 글로벌 인지도에 힘입어서 이제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2024년 실적도 좋았고 올해 1월, 2월 이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데이터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나와주셨을 때 올해 이제 우주 이야기 해주셨고 그 다음에 네. 함께 주셨던 플러스 종목이 바이오 플러스였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필러 이야기 해주시면서 리포트 제목도 4분기 실적 보고 사시면 좀 늦을 수도 이렇게 네.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역시나 뚜껑 열어보니 성적표가 좋았고 주가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이오 플러스 이 필러 쪽 아니고 방금 말씀해주신 화장품 쪽에서 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주셨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틱톡이랑 아마존 이런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APR이라는 종목인데요. APR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메디큐브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부스터 프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용 기기죠? 네, 그죠. 홈케어 미용 홈케어. 의료 기기거든요. 이제 집에서 스스로 이제 미용 기기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 부스터 프로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APR은 이제 숫자가 중요한데요. 네. 이제 2023년에는 5,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이제 작년에는 무려 38% 성장한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와. 자, 이 중에서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와 해외 비중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 오. 이제 작년 7천억 중에 미국 매출만 약 1,600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1,600억 중에서도 4분기에만 7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분기별로 성장세도 가파른 네.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거는 미국 매출만 3천억 가까이 지금 매출 목표를 하겠다라고 이 목표를 잡은 네. 상황인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이 이제 제로 모공 패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끌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아마존 몰에서 이제 토너 화장수 부분에서 랭킹 1위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제 랭킹 1위는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시장의 그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인기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상승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회사에서도 이제 올해 가이던스로 제시를 하는 게 매출 1조 원을 지금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8%, 19%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제 1조 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그러면 2개년 연속 매출 성장률이 38%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 성장세라고 보나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지금 아직 최근 주가가 상승은 하긴 하였지만 투자 매력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조용했다가 막 요즘 기세가 되게 좋았어요. 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근거네요. 5,200억 원, 7천억 원, 올해 1조 이렇게 숫자의 성장을 계속 따라가 보시면서 APR의 이 상장일의 또 고점의 움직임까지 추세를 계속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저희 APR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발굴해 주실 종목이 파인엠텍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폴더블 이슈가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계속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또 조용했다가 합니다. 올해 키워드가 있다고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파인엠텍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인엠텍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는 폴더블 폰 하면 가장 생각나는 브랜드는 아직까지 여전히 삼성전자 삼성. 브랜드죠. 네. 아직까지 애플에서는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간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는 애플 폴더블 폰이 출시되지 않을까 이런 예.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출시하는데 왜 지금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조금 있겠지만, 먼 얘기 아닌가. 네. 그렇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사활을 걸어서 제품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 출시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는 이제 벤더, 이제 디스플레이사나 폴더블 부품사들의 벤더 선정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세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서는 애플 벤더사들이 조금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업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파인엠텍입니다. 이제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제 내장 힌지를 힌지. 제작하는 기업인데, 예. 이게 내장 힌지가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구부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 구부리는데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어도 이제 경첩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내장 힌지거든요. 꼭 그 폴더블 폰의 꼭 필수적인 부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내장 힌지를 제작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파인엠텍과 중국 몇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회사에서 이렇게 내장 힌지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좀 의문이 조금 제기되는 부분도 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될수록 파인엠텍이 아직까지는 벤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네. 이런 벤더 확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거의 90% 이상 지금 내장 힌지를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근데 작년부터 파인엠텍은 좀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거의 90% 이상 내장 힌지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납품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주가 하방에 대한 압력은 줄어들지만 이제 북미 고객사죠. 북미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벤더 선정에 대한 모멘텀은 큰 업사이드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나 모멘텀 측면으로 보나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중국의 이 어떤 기업이 선정될지 명확하진 아직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거의 중국으로 벤더사가 정해질 것 같다. 이런 코멘트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도. 네. 좀 변동될 가능성, 특히 삼성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이 기업을 애플이 선택할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업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가능성 실리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도 솔직히 가능성으로만 좀 봐야 될 거는 같은데, 그 가능성이 이제 맞습니다. 작년에까지는 중국 업체들 선정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품 기술력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그쵸.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폴더블 폰을 출시하게 된다면 이제 중간에 주름을 획기적으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걸 공략을 했는데 그 주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벤더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네. 따라서 이제 중국 업체들의 좀 기술력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제 다른 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결국 스몰캡도 실적 매번 강조해 주시잖아요. 애플 빼더라도 이건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애플 그렇죠. 빼더라도 올해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나요? 이제 작년에 파이넴텍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폴더블 폰이 작년에는 좀 경기도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판매량이 많이 부진했는데 네.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크게 좀 목표로 제시를 한 게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량 증가이기 때문에 그런 증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넴텍 매출이 어느 정도의 매출은 반영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거는 매출 하방에 대한 압력은 낮지만 이거 모멘텀적으로는 좀 되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모멘텀이 아주 킥이 되겠군요. 생태계 확장이 중요한 측면에서 애플 이슈 계속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APR 그리고 파이넴텍 함께했고요. 이준석 한양증권 연구원과 함께 스몰캡 발굴해봤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죠. 붉은 마무리 잘하세요.